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대선 때까지는 이 정면 브리핑을 일부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금 좀 더워요. 날씨가 근데 너무 좋았죠. 좋았죠. 네. 요새는 날씨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중간고사 때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어제 또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유, 잘 친 것 같아요. 잘 친 것 같으면 못 본 거야. 아, 그래요? 근데 네. 근데 진짜 이 날씨는 좋은데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뒤숭숭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네. 그죠? 뭐 마트에서는 또 뭐 이상한 사람이 흉기난동이 일어나질 않나? 이젠 마트 가서도 그 주위에서 이렇게 뭐 칼 같은 거 고르는 사람 있으면 피해야겠어요. 괜히 그렇죠. 맞아요. 아유 이거 진짜 진짜 이렇게 뒤숭숭한 요즘인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도 법사도 많아서요. 검찰이 무속인 건진 법사 자택에서 돈 뭉치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예.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검찰이 이 신권 뭉칫돈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에 이 전성배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을 압수한 바가 있는데 예. 이 중에 5천만 원어치 신권이 좀 특이했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이 돼 있었고 이 비닐에는 기기 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까지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집에서 명함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명함이 발견됐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점 보러 간 사람들이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일단은 이 5천만 원어치 신권이 좀 특이하다라는 점에 먼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예.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이 5천만 원 정도의 비닐로 포장된 이 돈의 포장 상태가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돈이 이 왜 건진법사의 집에서 발견이 됐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라서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한은은 이런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는 집회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 번호만으로 이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는 없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진법사 자택에서는 수많은 돈뿐 아니라 명함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때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 수백 장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실상의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출처가 아닐 가능성이 큰 이 뭉칫돈이 만약에 기도비 명목으로 전성배 씨에게 전달이 됐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범죄 혐의점,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법사 무슨 하여간 이런 종류의 그 이름들이 너무 좀 자주 등장을 하고 다양하게 등장해서 참 보기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자, 5월 첫 주는 휴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간에 낀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임시공휴일이 됐으면 하는 날이 바로 5월 2일인데요. 일단 잘 보면 올해 석가탄신일이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과 겹치게 되고요. 그래서 5월 6일 화요일이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 5월 6일이 다 쉬는 날인데 여기에 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뭐 공무원, 교사 이런 일부 직군을 제외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이날은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 날인 만큼 그렇게 됐을 때 5월 2일 금요일 이날까지 중간에 낀 날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이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거의 일주일 가까운 기간을 연휴로 보낼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선 어차피 이렇게 길게 연휴로 지정을 하면 내수 진작보다 해외여행 수요만 늘 것이다 이런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건 아니고 많은 뭐 기재부 관련 부처 협의도 필요하고요.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가고 국무회의 심의도 통해서 뭐 결정이 돼야 되는 만큼 사실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해외로 다 나가요. 뭐 일본 같은 데로.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늦게 지정이 되잖아요. 좀 늦게 지정이 되면 해외로 나가기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국내 여행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뭐 몰라요. 근데 지금 하여간 뭐 얼마 남지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3일이네요. 3일. 네, 3일이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너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안 될 거란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5월 2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측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진작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수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정책 실패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일 6월 3일 이날도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5월에 이어서 6월까지 모두 2달 연속 임시공휴일이 있으면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교육계로 눈을 돌려보면 학사 일정이 밀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미 좀 지정은 힘들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냐면 5월 1일이 지금 노동절 메이데이잖아요. 5월 1일 근데 학교는 5월 1일 날 안 쉬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가 5월 1일 날 안 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니시던 분들 5월 1일 학교는 하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5월 1일 날 어딜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 5월 2일 날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거 한다 그래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5월 1일부터 계산해가지고 이게 쫙 쉰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고 학사 일정 맞아요. 6월 3일 그날도 쉬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제가 교수님 이제 보강하시고 막 그러시죠. 아주 골치 아프다기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또 일정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요 개교기념일 때도 그냥 수업해요. 진짜요? 네. 그런 교수들 많아요. 근데 지금 박재 PD가 올린 거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날 쉬시는 거, 이거 쉬는 거 아니야? 금요일일 거야, 아마 5월 1일. 네, 금요일입니다. 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 그 대신에 6월 3일 날 또 쉬게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투표 날이지만. 자, 그리고 음주 사고 뒤에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도 이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제발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술 마시는 사람이지만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음주운전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예. 6월부터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술을 마신 뒤에 음주 측정하기 전에 차 안에서 또 술을 마셔서 나는 지금 마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죠. 네. 이렇게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이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했는데요. 6월 4일부터 적발이 되면 1년 이상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네. 혹은 500만 원 이상 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술타기 수법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긴 했는데 또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개정 도로교통법까지도 마련이 된 겁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이거는 사실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전직 대통령 딸이 음주운전했는데 벌금형 받은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실형 때리는 이런 좀 처벌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좀 강화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예. 그리고 중대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음. 차량 압수를 하고 구속 수사까지도 하는 것으로 예. 수사를 강화하기로 예. 했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해서 중상해를 사고를 냈거나 뭐 3회 이상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상습범으로 볼 수가 있겠죠. 차량 압수까지도 가능하고요.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도 좀 강화를 하게 되는데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이때 숙취운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 있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야간에는 유흥가, 번화가 쪽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근절에 나섭니다. 진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사후 처벌이라는 거거든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런 것이 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잠재적인 살인행위예요. 아니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뭐 중죄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효과 없을걸요. 좀 한번 우리 사회에서 모두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건의 새로운 패러다임.